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필라테스 하는 유연입니다. 네, 물리치료사 박상구입니다. 오늘도 기능의학적 구조치료, 네. 도수치료. 네, 기능의학적 구조 도수치료. 네, 오늘의 주제는 골반 교정 운동의 실체. 의미가 상당히 네. 뭔가 탈출하는 느낌. TV나 뭐 광고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네. 보면은 골반 교정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수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 골반 비틀어져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체를 밝혀드리려고 주제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이? 왜죠? 여자들 사이에 그 소문이 뭐냐면은, 네. 물론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골반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하체가 붓고 하체 부종이 온다. 하체 비만이 온다라는 소문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골반을 바로잡는 그 물건들이나 이런 거에 언제부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게 되면서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온 거죠. 골반 결론은 교정할 거. 다리가 이뻐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쵸. 다리 붓고 이런 게 아시겠지만 많은 여자들 고민이잖아요. 근데 교정이 되면 순환이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건 네. 사실이긴 하죠. 네. 저희 기능의학적 도수치료에서도 가장 마지막 분절인 L5S1이 골반이랑 이제 붙어있는 쪽인데 그렇죠. 저희가 하지부종과 저리고 그쪽이. 다리 순환 안 되고 발 차고. 네. 예전에 유연 필라테스님께서 네. 다리 이거 뭐요? 골반 교정을 해서 다리 붓기 많이 효과를 보셨다고 이게 제가 뭐예요? 저는 그쵸. 저 이전에 엑스레이 진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상구쌤이 똑바로 맞춰줬어요. 똑바로. 근데 요즘에 또 약간 비틀어지는데 네. 정말 근데 정말 딱 맞는 그런 몸이 되었었어서 신기했죠. 아니 근데 네. 저희가 사진을 찍어보면 비틀어진 건 보이는데 네네. 네. 어떤 분들은 사진도 안 찍어봤는데 자기 비틀어진 걸 어떻게 알고 오시나요? 그러니까요. 참.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아시지? 요즘에는 TV에서 상당히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땡신이다. 내 몸 사용 설명 땡 이런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번씩 해보셨는데 맞아. 나 비틀어져 있어 라고 맞아.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맞아. 오시는 눈 거죠. 감고 걷게 하고 맞아요. 이런 거 제일 많이 보셨네요? 하죠. 네. 우리 운동할 때도 쓰고. 아니, 치마가 돌아간 맞아. 그런 것도. 그것도 상당히 많이 얘기해요. 아니 근데 치마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쵸. 치마를 안 입어가지고 돌아가요. 네. 치마를 어디다가 고정시켜 놓으면 안 돼요? 안 돌아가게? 아니, 원장님, 그거는 골반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치마만 바로 잡는 거잖아요. 치마 계속 돌아가서 뭐 심하면 앞뒤가 바뀌나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렇게까지 그 되는 정도까지. 친구들 있어요. 예. 정말 심하신 분들. 네. 아니 그럼 아침에 치마 입고 나가는데 이러다 보면 옆에가 있는 거예요, 자꾸 옆에가 자꾸가. 있어요? 그런 애들 있어가지고 얘기해주는 거지. 야, 너 빨리 돌아갔다고. 저도 돌아가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는 안 돌아가는데 그런 친구들 여자들만 알 수 있어요. 있는 그런. 네네네. 다행히 바지는 돌아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돌아가다 보면 막히니까. 못 돌아가죠. 다리가 거기 딱 고정시켜 있어서. 네. 그러면 그 골반이 많이 그렇게 자기가 비틀어졌다는 분들 보면 많이 비틀어져 있던가요? 실제로? 이제 네. 저희가 골반 비틀어졌다라는 말이 네. 뭐 정확하게 진단을 하거나 객관적인 검사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사들마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정도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근데 골반이라는 거는 그러면 골반이 뭔가 정의를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일단 골반은 허리 척추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뼈입니다. 이러면 아마 요나비? 네, 나비 좌우로 이렇게 있죠. 네. 나비 모양의 뼈를 하나씩 살펴보면 척추 가장 끝에 있는 청골이랑 꼬리뼈 삼각형처럼 생긴 네, 그곳에서 좌우 대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네. 장골, 좌골, 치골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나비 모양의 뼈인데 되게 여러 가지 뼈들이 묶여있는 좀 복잡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복잡한 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골반이 비틀어졌다는 거는 방금 말한 골반에 포함되는 다양한 뼈들이 네. 잘 안 맞아서 비틀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리는 건데 골반에 아까 다양한 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비틀어질 수 있는 부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네. 뒤에서 연결되어 있는 천장관절, 그리고 앞에서 연결되어 있는 치골결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천장관절과 치골결합.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안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이거 거의 움직임, 아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너의 치골을 움직여봐. 너의 천장관절 움직여봐. 자,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다. 네. 자, 진짜 따라하세요. 자, 천장관절 움직이지. 자, 치골결합 움직여보세요. 치골 어떻게 움직여? 이게 사실은, 뭐, 감을 못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애 낳을 때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쵸. 골반이 벌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 아니면 뭐, 때. 교통사고 당해서 어떻게 되든지. 네, 그렇지 그건 않으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그쵸. 원래 이 두 가지 관절이 움직이면 사실 큰일 나요. 그래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게 이제 정상이구나. 네, 정상인데 만약 그게 서로 비틀어져 있다는 거는 되게 문제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죠, 그래서 보통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파질 수 있는 잠재력이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비틀어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골반이 네. 비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사나 이렇게 딱 진단을 해보면 네네. 우리가 움직이기 힘든 그 천장관절, 치골결합 이게 틀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런 심각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손으로 도수를 되나요? 이렇게 운동 일단 정말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 치료사들도 그런 부분을 교정하는데 상당히 힘들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움직이기 어려운 관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시 저희가 교정해서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그렇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네. 걔네들을 다시 움직여서 제자리로 맞추는 것보다는 걔네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근육의 힘을 키워가지고 그 역할을 좀 대신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측만증이 완전하게 돌아오긴 힘든데 그쵸. 다른 근육이나 인대를 좀 강화시켜준다거나 네. 그 어차피 보상으로 돼 있으니까 보상 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쵸. 네, 그거를 조금 그 보상을 감안해서 네. 다른 주변 관절이나 근육을 강화시켜준다. 네네.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거 조심해야겠네요. 굉장히 나중에 네네. 나이 들어서 아파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뭐 천장, 뭐 관절, 치골결합 이렇게 움직임이 적은 그런 이런 뭐 심한 경우 외에 네네. 골반이 비틀어진 거는 뭘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골반 속에 있는 골반의 자체적인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골반과 그 주변 뼈들과의 이제 상대적인 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반 위에는 아까 뭐 얼핏 말한 것처럼 허리가 있고요. 허리 척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고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과 허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골반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허리나 고관절이 비틀어지면 그 사이에 있는 골반도 비틀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가 대부분일 것 같네. 이건 또 그 정도 가능할 것 같고 한쪽 고관절이 회전되고 비틀어져 버리면 네. 그 영향이 이제 골반에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4세대 도수치료. 네, 4세대. 네. 문제가 되는 곳이 아니라 좀 다른 곳의 기능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골반이 비틀어졌지만 그 주변인 허리나 고관절에 어떤 틀어지는 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하나 준비해왔는데 골반 이제 틀어져 있는지를 고관절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다들 앉아 계시겠죠? 저희가 하는 건가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따라하시면 되잖아요. 앉아 계시면 재밌겠다. 따라하시면 되고요. 댓글로 본인의 어느 쪽인지 달아주세요. 레프트, 라이트. 그래서 일단 앉아 계신 분들은 양손으로 양쪽 골반을 먼저 잡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골반을 잡는다라는 게 나비
앞쪽에 튀어나온 뼈를 잡으면 되는 게 맞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네. 보통 설명을 할 때 네네네. 유치원에서 저희 노래 부르기 전에 네, 동요 부르기 전에 준비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네. 허리에다가 막 이렇게 노래 부르기 전에 네네네. 그렇게 이제 좌우 골반을 잡아주실 거고요. 네네. 양옆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다리씩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다리를 끝까지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올리시면 네. 제가 잡고 있는 그 골반이 뒤로 빠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들 때와 왼쪽을 들 때 언제 더 골반이 확 빠지시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거. 네. 근데 진짜 저 많이 맞춰줬나봐요. 그죠. 정상이신 분들은.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만약에 이제 고관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허리에 영향을 받아서 틀어지신 분들은 지금 이 테스트를 하실 때는 크게 틀어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네. 왼쪽 다리를, 무릎을 올릴 때는 네. 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쵸. 근데 오른쪽을 들으니까 완전 이렇게 되신다. 몸이 다 움직여. 네. 이게 아니, 왼쪽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지금 다리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오른쪽은 엉덩이도 뒤로 가고 몸이 이렇게 움직여. 근데 맞아요. 원장님 그 이전에 제가 스트레칭 시켜드릴 때 좌우 그게 되게 심하셨어요. 차이가. 그쵸. 고관절이 네. 차이가 심하셨었어요. 저 짝짝이에요? 짝짝이. 네. 짝짝이? 짝짝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 하셨을 때 더 많이 빠지는 쪽이 있으면 그쪽 고관절의 문제로 인해서 골반이. 근데 오른쪽이 지금 그런데 오른쪽이 다 뻣뻣하고 스트레칭도 잘 안 되고. 네네네. 그게 오른쪽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은 완벽하게 대칭이 맞으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고요. 약간이라도 그렇죠. 물에 빠지셨을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런 판단은 전문가들이 했을 때는 이제 미세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본인이 이걸로는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스스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누구나 골반이 조금씩은 다 비틀어져 있으니까 혹시 뭐 확 많이 비틀어졌다고 해서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네. 그 좌우 고관절 균형이 깨지거나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오른쪽이 깨진 거고. 그렇죠. 허리 척추의 좌우 근육 균형이 깨지면 골반이 비틀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 번째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아주 그냥 골반 치골결합이랑 천장관절 이런 좀 심각한 거. 움직이지 않는 네네. 심각한 거. 네. 골반 자체 문제. 네네. 두 번째는 이게 허리에 유치원 허리, 손허리 자세하고 네. 한쪽 무릎씩 들어봐서 손허리. 네. 어느 쪽이 지금 움직임이 좀 안 좋나 하면은 네. 골반이나 뭐 허리 문제 네네. 그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유튜브나 여러 광고에서는 두 번째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골반 교정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고관절이나 허리 운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골반 교정 운동의 실체는 네. 고관절 운동이거나 허리 운동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골반 교정이 되는 운동이래 하면서 따라 하시지 마시고요. 엄청 많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골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좌우 고관절에 어떤 건지 아니면 허리 문제인지를 확인해서 내 몸에 알맞는 교정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 영상으로 해서 한번 내 고관절 어느 쪽이 문제인가 이런 거 네네. 테스트 자가진단하는 거 한번 영상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가 문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근데 보면은 뭐 어디 가면은 갑자기 딱 하고 마치고 교정됐습니다. 발길이 같아졌어요. 이렇게 하고 뭐 네, TV에서도 막 3분 골반 교정 뽑았는데 맞아요.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네. 딱 했어. 네. 그래서 다리가 맞아졌어.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니까 그 돌아있던데요? 3분 교정법이라는 건 약간 좀 정말 일시적인 것 같아요. 홍보성 멘트 같아요. 단발적인. 혹시 그 의미가 3분만 교정된다. 맞네. 3분 가르쳐. 그럴 수 있겠네요. 3분만 그런 교정. 의미가. 3분만 교정법. 이게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 고관절 허리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 거를 네. 교정할 때는 사실 근육도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잡아주는 그러면 역할이 최소 2-3달이야. 3분이 아니고 3달이에요. 3달.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우리 현혹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도
자세 교정 벨트로 손쉽게 자세 교정 해버리려고 노력하시면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 있다. 그 욕심이에요. 3분 만에 뭘 바꾼다는 거는 욕심이야. 말이 안 되죠. 욕심이야. 그러니까 욕심. 내 노력을 안 들이고 네. 어떻게 다른 힘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 게 다 욕심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거 안 먹고 운동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생각도 하고 뭐 건강한 식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영양제만 좋은 거 먹어가지고 건강 관리 한다는 것도 욕심이고 이런 밴드 벨트 뭐 이런 간단한 거 해가지고 내가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도 사실 욕심이에요. 네. 보통은 내 몸이 이렇게 틀어져 버린 게 한 20, 30년에 걸쳐서 그랬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10분의 1은 노력을 해야 그만큼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3분 만에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 네. 골반이 비틀어진 거는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천장관절이나 치골결합 같은 게 틀어진 것. 이거는 심각해서 네, 이거 정말 쉽게 심각한 거. 고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필요한 것들,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쓸 수 있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고. 네, 서포트를 해서. 네.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고관절이랑 허리와의 근육이 깨져가지고 된 거다. 네. 이게 두 가지인데, 두 번째 거는 허리, 손하고 한 무릎 보면은 예를 들자면 유천 자세 하면 알 수가 있다. 방법 중에 한 가지. 네. 방법 중에 한 가지다. 골반의 자체적인 문제는 크게 아플 잠재력이 높으니까 네. 이건 치료사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고요. 네네. 왜냐하면 맞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각한 문제니까 주변과의 균형이 깨진 거라고 하면은 어떤 쪽에 어떻게 밸런스가 깨진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교정 운동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맞아. 3분 카레처럼 3분 만에 교정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약간 혹하기 위한 멘트다. 네. 네, 그건 작가들의 멘트고 실제는 3분 만에 바뀔 수가 없다는 게 정답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골반 교정 운동의 실체는 바로 고관절과 허리 운동이다. 그래서 고관절과 허리 운동을 잘하면 치마가 덜 돌아갈 수 있다. 네. 네. 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도 네. 이게 틀어져서 운동을 계속해서 맞아요. 짝짝이 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똑바로 자세를 맨 처음에 잡아놓고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운동하면 그렇게 근육은 커지겠지만 딱 떨어져서 커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더 돌리기 힘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운동할 때 사실 1대1이나 2대1이나 이게 계속 봐주는 트레이너가 있는 게 좋기는 해요.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사실 난 틀어져 있을까봐 내가 박치료사 만나기 전까지 40년을 운동을 안 했어요. 어쩐지. 네. 요즘 이제 열심히 틀어진 상태로 운동하면 안 되니까. 저를 기다려오시고. 주몽처럼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어요. 태어났을 때 알아가지고 40년간 안 하다가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안 늦으신 걸로 하고요. 농담입니다. 또 이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로는 약간 부족하거든요. 네, 재밌어요. 요즘에 이제 좀 추워져서 그런지 어깨 굳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추워도 그렇지만 일하다가 어깨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일이 많은 날은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하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스트레칭 계속 하는데도 아니, 일을 많이 하셨나봐요. 요즘에 일이 많이 하셨죠. 아시는 분이 없나 보다. 신경 쓰면 여기가 왜 아픈지 희한해요. 자, 그러면은 어깨가 꽁꽁 얼어붙는 오십견. 오십견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왜 오십견인지도 말해주세요. 다음에. 네, 자, 오늘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골반 교정 운동의 실체를 알아봤고, 다음은 어깨 편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 걷던 그날